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봉교회 저자 매봉 안성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피드백 요청하신 분의 질문을 가지고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전점사, 무엇을 잘못 바라봤을까? 친구에게 저는 종종 매봉육효, 매봉블로그, 실전점사 이야기를 하는데 유튜브에 올라온 선생님 생활점사 에어컨 수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더니 본인이 다음 주에 휴가를 가야 되는데 업체 쪽에서 이번 주나 다음 주에 공사를 한다고 말을 하는데 정확한 일정을 안 알려줘서 언제 설치 공사를 할지 물어본 점사입니다. 친구는 B업체를 선정했어요. 숫자를 불렀고 언제 B업체에서 설치 공사를 하러 올까요? 화산여변 뇌산소가 신월 경수를 임묘공망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한테 이제 뭐 점괘 해단이나 이런 거 물어보실 때 이 선생님처럼 이렇게 화산여변 뇌산소가 뭐 신월 경술일 이런 식으로 날짜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도 뭐 공부 기록 같은 거 해 놓으시고 하시는데도 도움이 되고 저 역시도 답변해 드리는 게 편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친구에게 저는 응효 제6음 정효로 있으니 충하는 묘일에 설치 공사를 하러 오겠다. 덧붙여서 동요의 해석은 형사와 변하여 손술토를 화출하니 돈은 들었지만 공사가 잘 된다 라고 말해줬어요. 그런데 저녁에 전화로 업체에서 내일 신의 일 그러니까 경술일날 점을 쳤는데 다음날 바로 오겠다고 연락이 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늘 그러니까 신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물은 지가 며칠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를 하러 업체에서 왔는데 모터를 갈았는데 연기를 제대로 빨아들이지 않아서 월요일날 와서 다른 작업을 추가로 하기로 했다며 이야기해 주었어요. 선생님, 저는 무엇을 잘못 본 걸까요? 이건 뭐 잘 보신 거예요. 아주 잘못 보신 건 아니고요. 자, 이제 해단하는 게 이제 질문이나 뭐 방법도 이제 슬슬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화산여변 뇌산소가 신월 경술일, 그래서 이분은 응효가 충하는 묘일날 올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신해일날 왔다가 잘못된 공사를 하고서 추가 작업을 그래서 월요일날, 그러니까 묘일날, 원래 최초에 얘기했던 묘일날 다시 마무리를 하기로 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점괘 한번 볼게요. 화산료 상요동해 가지고 뇌산소가가 되는 거죠. 이 점괘는 최초에 어떤 점괘예요? 육합계란 말이에요. 육합계인데 상효 사화가 동해 가지고 신월 신금에 또 이렇게 묶여버려요. 자, 이런 경우는 이 응효가 충하거나 해서 일을 벌리려면 얘가 일단 깨져야 돼요. 사화가. 무슨 말이냐면 응효는 지금 동하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그리고 육합으로 묶여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엉뚱하게 사화가 동해가지고 신금하고 묶여버렸어요. 그러면 이 응효한테 변화가 있으려면 이 묶여버린 사화하고 신금이 풀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여기서 그 다음에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인데, 이게 공교롭게도 사화가 신금에 묶였는데 얘가 힘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사화가. 그러니까 이 다음날 해일날 바로 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해일날 공사를 하러 오긴 왔는데, 그런데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이 응효가 충하는 묘일날 와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4일날 이 육합에서 풀려가지고 한번 왔다가 그래서 일을 제대로 마무리 못하고 다시 응요가 충하는 묘일날 와가지고 마무리를 하게 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점괘를 봐서 이렇게 점괘가 나왔다면 그럼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어찌됐든지 간에 묘일날 마무리가 된다. 예, 근데 그 전에 뭐 한번 왔다 갈 수도 있고, 온다고 했다가 뭐 어그러질 수도 있고, 이 사화하고 신금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 오더라도 일이 제대로 마무리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저 같으면. 그러니까 이 질문을 보내주신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점괘를 아주 잘못 보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변화, 애초에 육합계였는데 이것이 다시 묶임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응효가 움직이려면 얘가 먼저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화가. 근데 공교롭게도 그 다음날이 신의 일이 되기 때문에 바로 그냥 깨져버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응기가 묘일날 일어난 것이다. 마무리가 되는 응기. 그래서 점괘를 아주 잘못 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간과하신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또 봐야 될 게 있어요. 선생님, 원래 이게 육합계이긴 하지만 지금 일진에서 이렇게 초유를 암동을 하잖아요. 근데 암동을 하고 있죠. 진술충으로. 그런데 월과 일에서 어느 것이 더 힘이 셉니까? 네, 이 달 중에는 월이 더 센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진의 암동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화가 월에 이렇게 묶였기 때문에.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음날이 신의 일이 되는 것이고 이 사화는 지금 월과 일로부터 생존받는 게 없이 힘이 없는 상태에서 묶였으니까 바로 다음날 신의 일날 사해충을 받으면서 풀려버리는 거죠. 그런 원리, 그런 합충의 원리를 잘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어쨌든 결론은 묘일날로 보신 것은 아주 잘못 보신 건 아니다 라는 거고 이 부분만 이제 조금 신경 쓰셔야 된다. 이 괴 자체가 본래 육합계였는데 또 육합으로 묶였기 때문에 얘가 먼저 풀려야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응기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다른 점괘에서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대인점에서 충의 의미. 지난번 새와 응의 관계에서 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여쭈었는데 대인점. 임에 있는 육친이 무엇인지 따라 달리 본다 해서 다시 여쭙습니다. 네, 뭐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뭐 새가 응을 극하면 내가 그 상대방을 무시한다. 그런데 혹은 상대가 나를 어려워한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물으시는 거죠. 관과 손의 충. 자, 뭐 관이 있고 손이 있어요. 근데 손이 관을 극하는 관계죠.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어떤 경우냐? 관이라는 것은 사회적 위치로나 지위로나 뭐나 이제 어른이란 말이에요. 근데 소녀는 아직 어린 그 위치에 올라오지 못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손이 관유를 이렇게 충하는 경우 이거는 어른을 무시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이 관이라는 사람이 뭐 나이가 어리고 손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많고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대인점에서 소녀가 임한 사람이 관유를 충한다. 그러면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을 무시한다. 뭐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혹은 아랫사람, 직급으로 따지자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느낌으로 살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형효와 재충. 이 재는 어이가 아니고 아입니다. 재물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형제가 재물을 극하는 경우죠. 자, 형제효가 재물을 극한다, 충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재물이 없는 사람이 재물 있는 사람을 이제 쥐뿔도 없으면서 무시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형과 관의 충. 이것은 이제 관유가 형효를 이제 충하는 것이죠. 이거는 철저하게 무시를 하는 겁니다. 이 관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적인 지위와 위치와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형효라는 것은 돈을 쓰는 글자이기 때문에 지금 뭐 사회적 위치나 지위나 직업이나 이런 것이 좀 이제 아래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관효가 형제효를 치는 경우다. 이거는 아예 철저하게 이제 무시를 하는 그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부와 부의 충, 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뭐 여기도 부요고 여기도 부요인데 이제 그 뭐 진술충, 충미충 뭐 이런 경우를 얘기하겠죠. 그럼 부는 뭐예요? 부는 이제 어른이란 말이에요. 어른. 우리가 이제 사회적인 어떤 관계로 따졌을 때는, 그리고 자존심,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세응이 부와 부의 관계로 이렇게 충을 하는 경우에는 서로 자존심 대결, 쓸데없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존심만 가지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월과 일로부터 생조받는 게 서로 다 없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 그냥 어떤 정확한 정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자존심만 가지고 싸우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둘 다 이제 월과 일로부터 생조받는 게 있으면서 부와 부의 충이다, 그러면 이제 좀 얘기가 다르죠. 뭐 예를 들면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냐, 어쨌든 월과 일로 생조받는 게 있기 때문에 뭐 갖고 있는 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끝까지 싸워보자, 이런 자존심 대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잘 살피셔야 되고요. 재와 재충, 이거는 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재물과 재물이 충한다. 자, 이거는 뭐 특별하게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것도 재물과 재물의 충이니까 이제 뭐 진술충이나 충미충, 토끼리의 이제 충을 봐야 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토끼리의 재물로 인한 재와 재의 충에서는 뭐 자존심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그냥 서로 그냥 맞지 않는 거예요. 크게 다른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월과 일로부터 생조받는 게 어떤 건 있을 수 있고 어떤 건 없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일진에 진토가 임했어요. 세효에. 근데 세효에 또 진토가 임했어요. 근데 응효는 술토야. 그러면 응효는 충을 맞죠, 일진에. 근데 이제 세효는 나와 같은 세력인 진토가 임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누가 좀 나아요? 세효가 좀 낫죠.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재물과 재물의 충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의미 부여를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상호 간에 세와 응이 그냥 서로 좀 안 맞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부와 손의 충. 자, 부가 있고 손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부가 손을 극하는 거죠. 부효가 소녀를 극하는 상황. 부효는 어른, 자존심 뭐 이런 거를 말씀드렸어요. 소녀는 아랫사람,
나보다 어린 사람, 직급이 낮은 사람. 예, 그럼 이건 어떤 의미예요? 이거는 이제 뭐 속된 표현으로 얘기를 하자면 꼰대의 마인드로 아랫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충국의 관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재와 부의 충. 이거는 재는 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재물.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 주실 때도 이렇게 뭐 단어, 물론 이제 뭐 맞춤법을 다 맞추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중요한 용어 같은 거는 잘 맞춰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와 부의 충에 대해서는 이거는 상당히 중요해요. 재가 부를 극합니다. 충을 하죠. 재물이 부효를 극하는 거예요. 이거는 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그 위에 언급했던 부분들보다 가장 그 무시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학생이 뭐 교수님한테 뇌물을 주는 경우.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재극인이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 스승을 존경을 해가지고서 뇌물을 먹이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물을 받은 스승의 입장에서는 이 재물을 준 제자로 인해서 꼼짝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로 부를 극한다. 이 경우는 이 스승을 꼼짝 못하게 하는 발판을 만드는 경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부효를 충하고 극하는 대인점에서는 정말 무시하고 있는 경우다. 제자가 스승을 무시하고 있는 경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굉장히 좋지 않은 대인점이죠. 그런 경우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후회하고 있는지, 떠나간 상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던 친구가 저에게 묻는 실전 점사입니다. 떠나간 그 사람이 친구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후회할까요? 중수감, 수천수, 신원이 아니라 신월이겠죠. 신월 경술일. 저의 해석은 응요동하여 인옷을 사막국 이루니 친구에 대한 마음 없다. 후회도 없다. 입니다. 제대로 바라본 게 맞는지 여쭙습니다. 그래, 뭐 이런 거 볼 수 있어요. 예. 떠나간 사람, 그 사람 마음, 행동, 그는 후회를 하는가? 근데 뭐 굳이 볼 필요 있을까요? 예. 떠나간 인연은 예. 그냥 그걸로 그냥 끝이지 뭐 볼 필요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이거는 직접 점을 치신 거고 물으셨으니까 답을 해드릴게요. 자, 응요가 동했고 초요 동했고 이 응요는 월과 일로부터 생조받는 게 없지만 이렇게 삼합을 만들었어요. 인옷을 화국으로. 그래서 이제 이 화의 세력이 짱짱해졌죠. 자, 이런 경우에는 해단하신 것처럼 친구에 대한 마음 없다, 후회도 없다. 뭐 이렇다기보다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뭐 진합이라든지 삼합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이런 말씀, 탐생탐합, 탐생만극 이거 말씀드릴 때 뭐 언뜻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내가 애인하고 데이트를 하러 가 있는 상태라든지 애인하고 데이트하는 즐거운 상태라면 뭐 옆에서 남들이 싸우든 말든 뭐 신경 쓰겠어요. 예. 연애하고 데이트하는 게 지금 중요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응요가 삼합을 만들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것은 친구에 대한 마음이 없다, 후회도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아예 신경 자체를 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예. 뭐 냉정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뭐 점괘 해달은 정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예 생각이 없다. 상대가 후회하고 있는가라고 묻는 이 질문에서 후회한다라는 답을 얻으려면 응효는 어떤 상태로 있어야 되는지 여쭙습니다. 이런 답을 일부러 얻으실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질문이 잘못되신 거고, 응효가 어떤 상태인 경우여야 상대가 후회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맞겠죠. 예. 그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점괘처럼 이렇게 초효나 뭐 응효가 이제 동하지 않았다고 가정을 하면 응효가 지금 월가일로부터 생조받는 게 없어가지고 힘이 없죠. 예. 이렇게 힘이 없는 경우. 그런데 이제 세효가 이렇게 자수인 경우에는 극을 받잖아요. 이런 경우면은 안 되는 거고, 세효가 예를 들어서 뭐 진술충미로 이제 토의 기운이다. 그러면 이렇게 화생 토를 한단 말이에요. 힘이 없으면서 이렇게 세효를 응효가 생조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후회하고 있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점괘는 동하지 않았어도 월가일로부터 생조받는 게 없어서 힘이 없기 때문에 후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효가 응효를 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이 응효가 월가일로부터 생조받는 게 없어서 힘이 없으면서 세효를 이렇게 생조해야 되지만 생조해야 되는 상황이어야지만 후회하는 경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지 술토가 삼합국이 형성된 상황에서 이효관 진토를 충하여 암동시킬 수 있는지 여쭙습니다. 예, 이거는 뭐 암동이 된 거예요. 암동이 됐어요. 그런데 암동이 됐지만 이미 여기서 삼합을 틀었단 말이에요. 예. 삼합은 삼합이고 암동은 암동이고, 예, 이건 별개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월과 일은 모든 글자에 다 관여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탐생만극, 탐생탐합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극이 먼저라고 그랬어요? 합이 먼저라고 그랬어요? 합이 먼저예요, 합이. 삼합이 먼저예요. 그 다음이 이렇게 암동, 충이, 그 다음인 거예요. 네. 자, 일지 술토와 오뇨관 술토가 같은 글자로 임했는데, 그러면 이 친구도 사고 질병수가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 라는 말을 해야 되는지 여쭙습니다. 이거는 뭐 진술충으로 일단은 암동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질병이나 뭐 사고를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고나 질병수라기보다는 이 상황, 이 점을 치신 분의 현재 상태와 상황을 봐야 되겠죠. 이 점을 뭘 물은 거예요? 떠나간 사람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대한 어떤 배신감, 그래서 그 사람이 후회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걸 물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고나 질병수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마음의 병, 정신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셔야 되지, 그냥 이렇게 관요가 이렇게 일지에도 임하고 뭐
일제에도 임하고 오효에도 관이 임하고 이렇게 또 암동을 하고 한다고 해서 뭐 사고 질병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점괘를 물으신 분의 어떤 상황이나 상태 그런 것을 다 참고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 무조건 그렇게 얘기하실 건 아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점괘를 많이 보시고 경험을 하시다 보면 이게 귀신의 문제다. 이거는 분명히 질병이 생긴다. 사고가 생긴다. 이게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거는 무수히 많은 경험들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연애점사에서 연애 스타일. 여자의 연애점. 여자가 이제 새가 되겠죠. 언제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라는 점괘에서 목적, 용신, 관요를 중점적으로 바라보고 세효에 어떤 육친이 임했는지도 함께 봐야 되는데 세효에 어떤 육친이 임하는가에 따라서 연애 스타일이 달라지는 건지 엽죽습니다. 예를 들어 세효 재 임하면 쟤는 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랑 주는 연애. 손 임하면 연애를 할 수 없어요. 시일이 지나서 다시 재점하세요. 부 임하면 사랑 받는 연애. 관 임하면 연애운이 와 있다로 바라봐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요. 형 임하면 상대가 극하는 연애, 힘든 연애가 되는 건지 여쭙습니다. 질문을 되게 복잡하게 하셨는데 이거는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목적 용신이 이제 여자의 연애점이니까 이제 관요가 중점적으로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관요를 중점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세효에 뭐가 임하면 이런 것이냐라고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자, 여자가 점을 사랑받는 연애, 사랑하는 사람을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를 이제 물었어요. 그러면 일단 세효에 붙어 있는 용신이 가장 중요하겠죠. 여자의 입장에서는 남자, 애인이 뭐예요? 관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점괘처럼 만약에 세효에 소녀가 임했다. 그러면 자, 이 선생님께서 물으신 것처럼 손이 임하면 연애를 할 수 없어요. 시일이 지나서 다시 재점하세요. 그렇지는 않고요. 시일이 지나서 다시 재점하세요. 뭐 이거는 뭐 일정 부분 맞는 말일 수는 있는데 이거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이 점을 물으신 여자분의 연애에 대한 가치관이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걸 수 있죠. 그러니까 나이가 뭐 40이 넘었는데 남자는 뭐 예를 들자면 뭐 회계사라든지 뭐 변호사라든지 의사라든지 사자 직업이 들어가야 되고 아파트는 뭐 40평 이상 분명히 있어야 되고 뭐 생긴 거는 뭐 키가 180 이상 돼야 되고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자분들 중에 자기 나이는 40이 넘었는데 그런 남자 조건을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조건을 변경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점괘가 나오면. 세요에 여자가 세요의 손을 잡는 경우. 그럼 연애를 할 수가 없어요. 시일이 지나서 다시 재점하세요가 답이 아니라 그분의 마인드, 조건 이런 것들을 바꿔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뭐 세요에 재가 임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복신되어 있는데 그냥 세요에 재가 임했다고 가정을 하고 볼게요. 네. 자, 그러면 재효는 관요한테 힘을 빼앗기죠.
설기가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을 주는 연애, 사랑을 주는 연애이기도 하지만, 다 챙겨줘야 되기도 하지만, 뭐냐면, 결혼을 하시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그런 사람을 만나서, 이러한 점괘를 통해서 세요에 제가 임한 여자분이, 결혼을 했다. 그러면, 노년이 좀 편하지가 않아요. 평생을, 그러니까 자기가 벌어서 먹여 살려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남자는 일을 안 하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제 만약에 세요에 제가 임한 점괘를 얻은 여자분이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언제 만날 수 있는가? 이런 점괘를 얻었다면, 그러면 이런 경우도 조금 달리 보셔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분들이 좀 나쁜 남자 스타일을 좋아하는 경우가 이런 점괘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부가 임했다. 부가 임하면 사랑을 받는 연애냐? 뭐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새해 부가 임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예. 그러면 이제 관요가 이제 이렇게 생조를 해주죠. 예. 아름다워 보여요. 일정 부분. 예. 그런데 여자가 결혼에 대한 점괘에서는 세후에 무조건 관이 임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후에 부가 임했는데 관이 이렇게 생조를 해주는 이런 입장의 경우라면 피곤해요. 피곤합니다. 누가 피곤하냐? 세후가 피곤합니다. 세후가. 내가 비록 부가 임해서 사랑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뿐이지 부가 임했다라는 것 자체는 스트레스가 많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 남자가 사랑을 많이 주지. 예, 그래서 좋아 보이죠. 그런데 피곤하다는 얘기예요. 왜 피곤할 거예요? 사랑을 듬뿍듬뿍 주는데. 뭐가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졸졸졸졸 따라다니고 뭔가 이렇게 좀 많이 어필을 하고 이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여성분은 그렇게까지 원치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해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이 임하면, 세효에 관이 임하면 연애운이 와 있다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요. 자, 뭐 이렇게 점을 쳤는데 여자분이 점을 쳤는데 새해 관이 임했어요. 아, 좋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월과 일을 이제 뭐 참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생목으로 이제 뭐 생조받는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예. 그러면 이제 돌아오는 뭐 해자월이나 임묘월 이렇게 관요가 치댈 때 혹은 6월 충할 때 요때 이제 연애운이 온다. 남자가 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좋은 사람을 이제 만난다. 그런데 이제 월과 일로부터 생조를 받는 게 없으면 조금 약하죠, 기운이.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미월에 점을 친 건데, 그러면 일진에서 이제 같은 묘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보자고요. 이런 경우에는 좋지가 않아요. 다른 라이벌이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 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새가 이제 묘라는 걸 가정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 운이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일진에 또 묘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라이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좋지가 않다. 근데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세효가 관요가 임했는데 일진이 뭐 해수라든지 자수라든지 그렇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생목으로 생조를 받는다. 이 경우는 이제 좋은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지금 미월이니까 뭐 신유, 술, 해, 자, 뭐 해월이나 자월, 그리고 이게 충할 때 6월, 신월 6월, 그때 이제 남자운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뭐 이건 어렵지 않으시죠? 예. 그 다음에 세효에 형요 임하면 상대가 극하는 연애가 되는지 여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세효에 이제 이성에 관련된 점괘를 봤는데 세효에 이렇게 형요가 임했다고 이제 가정을 한다는 얘기죠. 예. 그럼 어떻습니까? 관요가 이제 극을 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일방적으로 내가 따라야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남자가 나를 무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이건 대인점이 아니기 때문에 독불장군의 남자 스타일. 그래서 남자가 하자는 대로 무조건 따라야 되고 이러한 경우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연애는 맞죠. 힘든 연애는 맞는데 그러니까 상대가 극한다기보다는 이 경우는 독불장군. 그래서 그 여자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점괘에서는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점괘를 보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경우처럼 여자분의 이제 어떤 점치시는 여자분께서 조건이라든지 상황, 본인의 어떤 마인드 이걸 좀 바꾸셔야 돼요. 물론 현대 사회가 뭐 재물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 남성이 돈이 없으면 안 좋겠죠. 누구라도. 그런데 돈도 있어야 되고 직업도 좋아야 되고 아파트도 있어야 되고 자동차도 있어야 되고 키도 뭐 175, 180 이상 넘어야 되고 그래도 얼굴이 또 못생긴 편은 아니어야 되고 또 뚱뚱하면 안 되고 그런 사람 만나시려고 하면 절대 조건에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라면 대체적으로 사기꾼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에 속든지 하여튼 분명히 속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염두를 하고 점괘를 보셔야 됩니다. 남자의 연애점에서는 제효를 용신으로 삼고 여자의 연애점처럼 세효에 어떤 육친이 있느냐에 따라서 연애 스타일이 달라지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의 연애점에서는 세효에 재가 임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죠. 그런데 세효에 재가 임하면 뭐 남자가 언제 이제 뭐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나 점을 쳤는데 예를 들어서 세효에 재가 임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럼 이제 곧 만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미월 개묘일인데 뭐 그러면은 요 자수가 이제 이거는 지금 복신인데 복신이 아니라고 가정을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해월, 자월, 요때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이 임하면 사랑 주는 연애. 남자가 이제 어떤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는가를 점을 쳤는데 이렇게 세효에 손이 임했어요. 그럼 소녀는 자수를 생하는 글자죠. 퍼주는 연애. 퍼주는 연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는 이제
이런 남자분이 그런 여자분을 만나서 결혼을 하시게 되면 평생을 공주처럼 모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형효가 임하면 연애를 할 수 없어요. 시일이 지나서 다시 재점하세요. 자, 남자가 언제 여자를 만날 수 있는가를 점을 쳤는데 세효에 형효가 임했다고 가정을 해요. 형효는 재효를 극하는 글자죠. 예. 이것도 아까 그 여자분이 세효에 소녀가 임한 것처럼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조건이나 이런 걸 바꿔야 된다는 거죠. 본인의 생각. 나는 뭐 일단은 무조건 7살 아래여야 되고 뭐 몸매는 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고 그리고 뭐 그래도 뭐 직장 뭐 다니면 좋겠고 얼굴은 당연히 이뻐야 되고 뭐 생머리면 좋겠고 옷 입는 스타일은 뭐 또 어떤 스타일이면 좋겠고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럼 못 만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자가 세유의 연애점에서 형효가 임하는 경우는 연애를 할 수 없어요. 시일이 지나서 다시 재점하세요가 아니라 여자를 생각하는 어떤 관점, 본인의 마인드 이걸 바꾸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만난다. 자, 그 다음에 부가 임하면 상대가 극하는 연애. 네, 뭐 세효가 부가 임했다. 그러면 이거는 재효로부터 극을 받죠. 아까 이제 여자분의 것과 이제 같은 경우예요. 이 경우도 힘들어요. 예. 상대가 극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하시는 게 좋고 시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점을 치든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사고수를 알려주는 글자. 일전에 이번 달 누구로부터 연락이 오겠습니까? 천택리변, 천풍구, 진사공망 정계에 대해서 사고 질병수가 있으니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거 이점계예요. 예. 미월 개묘일날. 이번 달은 휴가도 가지 않고 바짝 긴장하면서 주의하고 지내고 있어요. 만약에 연락점사 점괘가 일지가 임목이더라도 사고 질병수가 생기는 건지 여쭙습니다. 일지가 임목이었을 때 임목이면은 임목 관유가 이렇게 세효를 인신충으로 이렇게 충을 하겠죠. 당연히 좋지가 않죠. 그리고 이게 일진의 묘인데 태교에 이제 묘가 있기 때문에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관유가 일진과 태교에 이렇게 나란히 병되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관제수, 사고수, 질병 그리고 도둑을 맞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린 건데 일지가 임목이라도 임목이 이제 이렇게 세효를 인신충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질병수나 사고수가 생길 수 있다. 택효, 오효가 아니라 다른 효에서 관 묘목이 있고 일지의 관 묘목이라면 사고 질병수가 생기는 것이 없습니다. 일지의 관이 있다라는 것 자체는 일단은 관제나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죠. 일단은. 그런데 뭐 택효의 관이 없고 오효가 아니라면 그러면 사고 질병수가 있는가? 여지는 있다라는 거죠. 여지는. 근데 지금 이 점괘처럼 이렇게 택효하고 일지가 나란히 이렇게 병돼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뭐 그렇게까지 크게 이제 위험하게 볼 사안은 아니라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점괘는 가장 위험한 게 일지가 묘목관이면서 택효의 묘목관이 나란히 병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지가 임목 관인 경우도 이렇게 세요를 암동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근데 그 외의 경우 태교에 관유가 임하지 않은 경우라면 뭐 그렇게까지 위험하게 보실 거는 아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물으신 거에 대해서 다 답을 해드렸어요. 예. 네, 뭐 오늘 점괘에서는 뭐 제일 어려운 부분은 에어컨 수리 하는 사람이 언제 오는가에 대한 그 초반부, 예, 그 부분인 것 같고요. 이 사화, 예, 그 부분 잘 신경 써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말에 이제 이번 주말에는 경신 일이 있어서 경신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컨디션 조절하느라고, 네, 그래서 조금 오늘은 늦게 영상을 좀 올리게 됐습니다. 경신일을 앞두고서는 보통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전부터는 음식이나 뭐 수면 이런 것들을 조절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늦게 영상 올려드리니까 뭐 네, 참고하시고요. 공부하실 분들 또 밤늦게 네, 열심히 공부하시고, 주무실 분들은 또 편안하게 주무시고요.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무불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